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들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증시 오늘과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순서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탑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가 궁금해는요.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 세 가지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고 계실까요? 오늘 1위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2위, 3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는 급락, 오늘은 급등을 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 테마주. 신성일지 6위도 포함이 되고요. 피플바이오는 세내 기준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네요. 현대차, SK하이닉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가장 궁금해할 바이든 후보 테마주 오성첨단 소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 줄 코멘트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어제 잘 버티셨죠? 어제 그래도 매도 안 하시고 갖고 계셨다면 다시 올라왔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성첨단 소재 투자 매력도로만 봤을 때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저는 60점, 그리고 60점? 한 줄은 의료용과 기호용. 의료용과 기호용으로 나눠 네. 주셨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60점이면은 높은 점수도 아니고 낮은 점수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토론방에서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종목 토론실에 들어가면은 바이든 승에 이변이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샀다 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3분기 실적도 대단할 거다라고 하면서 확실히 유망한 기업이다. 사업도 미래 성장성 좋고 실제 기업의 실적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쯤 되면 바이든 최대 수혜주 아닌가 싶은데 대마법화 기대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그 바이든 후보가 계속 이제 선거 유세 때 언급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환경 관련돼서 네.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맞아요. 관련돼서 파트가 테마가 형성됐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이제 마리아나 대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합법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뭐 대마를 합법화하겠다, 주지사가 각 연방정부에서 합법화할 수 있게끔 하겠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마를 취급하는 국내 업체들 몇몇 기업이 오성첨단 소재처럼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이 말한 대마 합법화가 네. 뭐 약간 이제 의료용 합법화도 있고 뭐 지금 대마가 각 이제 국가별로 합법화된 나라가 있어요. 뭐 대표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대마가 합법화 아니겠습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호용으로, 그러니까 담배 대신에 대마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도 뭐 허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네. 뭐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다 의료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미국에서 대마를 합법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당히 미지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점도 그 점이었어요. 오성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지금 의료용 대마 연구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 열린 시장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바이든의 대마 합법화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혹은 또 뭐 기호용으로도 대마가 합법화된다면 대마를 이용한 시장이 전체적으로 넓어질 테니 오성첨단 소재에도 어떻게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그럼 전자를 택하시는 건가요? 뭐 전자요? 전자. 그러니까 뭐 의료용?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네. 그렇죠. 왜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마 시장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마를 재배를 해서 수출하겠습니다 했을 때 국가에서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단가가 안 맞아요. 대마를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남미 쪽에서 재배를 해서 미국이 사용하는 것이 단가가 맞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높은 노동력을 투자해서 대마를 생산해서 수출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의미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마를 좀 활용하는 시장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성첨단 소재가 대마의 그 성분을 가지고 치매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 가능성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정부 정책이 유연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인데, 그러한 기대감하고 약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성첨단 소재 오늘은 2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는 약간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자 네. 바로 VI가 2번이나 걸렸었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더 들고 갈까요? 팔까요? 저는 일단 매도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기 목표가 4,1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치고 나갈 거였으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어야 돼요. 어저께 만약에 하한가 언저리 근처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러면 오늘 그것을 최소한 회복시켜 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저께 시가 부근에서 좀 걸린다는 얘기는 최근에 이슈들이 이미 반영되었다. 그러면 4,100원 이상에서 올라온다라면 최대한 비중을 줄이신 전략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익절 라인 4,1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확인해 보시고요. 또 다른 궁금한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이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저희 채팅방에도 계십니다. 한번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 찾아볼게요. 바이든 후보 테마주로 친환경주를 빼놓을 수 없죠. 어제 이 종목들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위에 하나솔루션, 6위에 신성 ENG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든은 친환경 대표주자. 그럼 하나솔루션 더 네. 갈 수 있을지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줄까요? 70점. 네. 그리고 진정한 승자. 진정한 승자. 라고 앞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한테는 이런 코멘트까지는 없었는데, 네, 정말 바이든 후보의 수혜주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하나솔루션 체크해 볼게요. 저희 채팅방에 보니까 이 종목을 좀 많이 갖고 계셔서 다시 팔고 사야 되는지 네. 고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주목해 보세요. 우선 토론방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5만 원 찍고 다가올 호재들로 6만 원 돌파합시다. 실적 발표로 전고점 뚫고 새만금 발표로 6만 원 넘깁시다라는 글도 있는데요. 우선 뭐 여기에는 안 써져 있지만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아마 가장 환호하신 분들은 이 하나솔루션을 포함한 친환경 주주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이 수혜를 받았나요? 뭐 오늘 엄밀히 따지면은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종목을 본다라면 뭐 CS 윈드 그리고 신성 ENG, 삼성 SDI 각 섹터에서 그 대장주로 불리는 종목들이 조금 상승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CS윈드, 신성 ENG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솔루션을 보면은 확실히 탈바꿈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수소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고 여기에 태양광 사업에서도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린뉴딜 기대주가 아닐까요? 네. 뭐 그렇죠. 네. 하나솔루션이 갑자기 이제 그린 뉴딜의 기대주로 뽑힌 게 바이든이 아니죠, 원래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한 것이긴 하지만 니콜라, 수소차, 뭐 지금은 이제 약간 뭐 사기다 아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니콜라 관련해서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니콜라 이슈가 좀 없어질 때쯤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같이 묶였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하나솔루션은 미국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바이든이 정책을 추구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솔루션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꼭 미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은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고 유럽, 중국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라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수소, 하나솔루션이 수소 에너지 쪽으로도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것이 뭐 당장 내일 당장 어떤 효과를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소 기술은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네. 하나솔루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저희 시청자분께서는요 이 종목을 사셔서 42,000원에 50%의 비중으로 갖고 계신데요. 네. 좀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팔고 나중에 추후 모색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 시점을 준 것은 좀 점수가 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좀 높은 점수를 주진 못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어찌됐든 이제 니콜라 이슈가 있었을 때 치고 올라온 게 52,000원대예요. 그리고 좀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했지만 그 자리를 돌파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현재 올 자리만큼 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기적으로는 못 간다는 게 아니라 한 5만 1,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5만 2,000원, 뭐 5만 1,000원 요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서 돌파가 안 된다라면 일단 철수를 하셔야 된다. 대신에 돌파가 된다면 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오늘 당장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다음 주 초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5만 1,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테마로 볼 수 있는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부각받았던 게 한화그룹주 그리고 효성그룹주, 네. 현대차 이쪽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그렇죠. 이제 좀 그룹주 대형 기업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저는 꼭 대형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기업이 아니라. 네, 중소기업 중에서도 뭐 특히 풍력 쪽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약간 2차 전지 흐름이 좀 꺾였다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최근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중소형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70점 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급등주 볼게요. 인기 검색 상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거든요. 이 중에서는 10위에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점수 들어볼게요. 낸드 분야 최강자, 그냥 강자가 아니라 최강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70점이고요. 네. 공격수보단 미드필더? 네.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 미드필더. 저희 지금 하단 자막에 살짝 잘못 네. 나왔는데요. 공격수보다는 미드필더. 그러니까 중간 역할?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종목 토론방 먼저 들어가서 투자자분들 SK하이닉스를 왜 사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우량하네 금방 튀어오르네 쭉쭉 올라갑니다라는 글도 있고요.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반도체는 날이 갈수록 안 쓸 수 없는 시대니까 그 큰 금액으로라도 인텔을 인수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우선 SK하이닉스 지금 토론방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실적하고 인텔 이야기인데 네. 실적부터 짚어볼게요. 네, 실적, 3분기 실적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나왔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원래 1조 미만 예상을 했었죠. 네. 영업이익을. 근데 뭐 1조 3천억 정도면 저는 뭐 충분히 선방을 했다. 그것이 이제 약간 서버용 D램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이라든지 PC 수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도 수요가 좀 안정적으로 나왔고 또 중국 하웨이 관련해서 조기 그 수요 그러니까 주문을 좀 발주한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을 좀 선방한 부분이고요. 4분기 때는 이제 D램 가격이 좀 하락이 좀 진정되는지 여부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 낸드 사업 부분이 적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역시 저는 뭐 4분기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네. 내년 상반기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 올해 영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미뤄졌죠. 네, 삼성전자도 갤럭시 폰을 한 달 정도 일찍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년 초에 상당히 신제품들 출시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부품 수요는 또 4분기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공격수보다 미드필더라고 말씀드렸냐면 SK하이닉스의 공격수는 D램이죠. 뭐 SK하이닉스의 제품은 다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격수가 아무리 잘 나가도 수비 옆에서 주변에서 미드필더 쪽에서 보완 서포트를 못 해주면은 골을 못 넣는 것처럼 제품은 잘 나가지만 D램 가격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우호적인 시장의 형성이 어떻게 좀 빨리 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 여건에 따라서 실적이 좀 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국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실적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SK하이닉스의 상황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 여건들도 받쳐줘야지 네.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인텔 랜드 부분의 인수도 큰 화제였습니다. 네. 어떤 분석을 봤을 때는 좀 비싸게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또 평가하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하이닉스 쪽에서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 그러냐면 네. 삼성이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특히 파운드리 반도체 쪽으로 삼성이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하이닉스가 이렇다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깜짝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텔 인수 네. 그런 것을 준비를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를 좀
회사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인텔 인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단번에 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길게 봤을 땐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 자금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주변 여건 상황이 좋아진다라면 그러니까 디램 가격 상승을 하고 사업 상황이 뭐 2분기, 1분, 3분기처럼 좋게 나온다라면 네. 문제될 게 없지만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면 자금 조달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인수 자금 조달 방식이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결정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자님께서 유청이님 너무 믿고 보고 있어요라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SK하이닉스 가격 전략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70점이면은 언제쯤 매도를 할까요? 저는 일단은 네. 지금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3거래일 연속 올라와서 좀 아쉬운 감, 조금 비싼 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을 본다라면은 박스권 딱 중간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이 한 8만 원 전후 그리고 상단이 9만 원대에 있고 지금 8만 5천 원대라면 저는 일단은 뭐 상단 9만 원대까지는 목표가 열어놓고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 뭐 11월 달 중순 이후까지도 끌고 가신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오늘 최고득점은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70점이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창희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